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만 쉽게 간과하기 쉬운 손목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목이 아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손목 통증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손줄을 안아 올리거나 심지어 그저 문고리를 돌리는 간단한 동작에서도 통증을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목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 둘째, 일상생활에서 손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치료법과 관리 방법.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손목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의 작은 뼈와 여러 인대, 힘줄, 신경이 모여 있죠. 특히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관이라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손목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손목의 좁은 통로인 수근관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합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며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초염은 엄지 쪽 손목 부위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엄지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손목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 염좌나 골절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75세 김희수님.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니 손목이 아프고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기도 했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이처럼 손목 통증의 주요 증상은 손목 부위의 통증과 뻣뻣함, 손가락 저림이나 감각 저하, 손의 힘이 약해짐, 특정 동작에서 통증 악화, 손목 부위의 부종.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함께 수근관 증후군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손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우스도 손에 편안하게 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폰은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음성 메시지나 큰 화면의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후 손목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15에서 30초 유지하고 3회 반복하세요. 손등을 마주보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합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뒤로 당겨 스트레칭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장시간 손을 사용한 후에 해주면 좋습니다. 손목 보호대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착용하면 수근관 증후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8세 박영희님. 저는 가드닝을 좋아하는데 손목 통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 제작된 원예용 도구를 사용하니까 부담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손잡이가 두꺼운 주방 도구나 필기구, 쥐기 편한 형태의 공구 등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만약 손목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초음파, 때로는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리 치료는 초음파 치료, 핫팩, 콜드팩, 전기 자극 치료 등이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손목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수술적 감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효 교수.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손목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근관 증후군은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호전될 수 있어요. 2023년 발표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손목 스트레칭과 적절한 보조기 사용만으로도 경증 수근관 증후군 환자의 70%가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보완 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 요법과 냉각 요법은 상황에 따라 따뜻한 찜질이나 얼음 찜질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사지 전문가에게 받는 손목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올리브 오일,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 만성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76세 최태익님. 저는 30년 넘게 회계 일을 했어요.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은퇴를 고민할 정도였죠. 하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통증 없이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 습관을 정리해 볼게요.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는 10에서 15분마다 짧게 휴식을 취하세요. 자세 관리도 중요한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근력 운동도 병행해줘야 하는데요. 가벼운 덤벨이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손목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손목 건강을 도와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키보드, 수직 마우스, 스마트폰 거치대 등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손목 통증의 원인과 증상, 일상에서의 관리법,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목 통증은 분명 불편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 건강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